좀 우회로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하고도 눈 마주치면 솔직히 껄끄럽죠. 근데 아예 대판 싸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냥 인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오늘 진도는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제 얼굴을 내리고 카메라 요거 충당금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좀 진도를 조금 나가 볼게요. 지난번에도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하면 진도가 너무 느려지겠죠. 입주 아파트에 대한 경련무도 알고 싶다고. 저도 입주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만 들었지. 만약에 입주 아파트 가시면 나중에 카페에 글 좀 올려주세요. 제가 뭐 근처에 있으면 가겠는데 멀면은 또 못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쳐다는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지 경험하지 않은 거는 굳이 얘기를 못 해드려요. 왜냐면 알려드린 순간 그게 공개적인 거 되고 그게 하나의 루틴이 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충당금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남시 감사 지적 사례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성남시 감사 지적 사례는 파일로 처리해 두셔서 수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눈에 잘 보이게 그러니까 책자화서 잘 만들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제가 그 책을 만들게 되면 성남시 사례는 요거 사례를 빼고 이 개괄적인 그 개념에 대한 정리는 이거는 사파식으로 넣으려고요. 요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게요. 충당금 관련 규정 관리규약 63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 처리 위법 부당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는 잡수입에 해당이 되며 주차장 사용료는 잡수익에 해당되며 잡수익의 지출 후 집행 잔액, 당기 순이익은 결산 절차를 통해서 예비비, 장기순 충당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원래는 주차장 충당금은 관리회 수규를 하라는 얘기 없기 전에는 충당금으로 관행적으로 적립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잡수익을 하라고 했으니 그 시점 기준으로 얘가 한번 털었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관행적으로 계속 충당금을 설정한 거죠.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부분 63조에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익은 장기순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입주자 등이 기여한 것은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모든 규약이 2013년 6월 1일, 2011년 8월 6일, 2016년 2월 11일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는데 니네 아파트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익을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남은 잔액은 예비비로 장납하거나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니네 아파트 규약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니네가 2011년부터 16년까지 주차장 사용료 총 8억 4,399원을 아이고 괜히 읽었네. 어쨌든 8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예비비 장기순 충당금으로 또는 처분하거나 아니면 관리비에 차감하지 않았다. 규약대로 니네 안 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충당금은 지금까지도 있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주차장 충당금이 지금 2016년까지 8억 4천 아니야 840만 그죠? 8,400이네요. 8,431만 9천원. 그 다음에 승강기 충당금도 있어요. 5,374만 9천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익잉여분 처분으로 해서 얘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남겨두면 안 돼요. 이익잉여분으로 처분해서 얘를 그 미처분 이익잉여분으로 산입을 해서 얘를 이익잉여분 처분계산서 다음에 그 3월달에 처분할 때 얘를 그때 그 목적에 따라 장기순 충당금이라던가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하는데 대부분 승강기 충당금과 주차장 충당금은 관행적으로 거의 대부분 모든 아파트들이 공용 기여로 버기 때문에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갑니다. 근데 입주자 기여분으로 개정하는 그 취지로 장충으로 적립하는 단지도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얘기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그 다음 거 수선유지비. 그러니까 수선유지비가 걸리는 거는 딱 요거예요.
너무 많이 부과했거나 아니면 장충으로 쓸 거를 수선 유지비를 했거나. 일단 볼게요. 관리비 수선 유지비 용도의 목적 사용.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관리비 등 예비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에서 수선 유지비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자만 부담해야 되는 장기수선 공사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전반적인 시설의 중요한 결함을 고칠 수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시설에 대한 거니까 소유자, 즉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선 유지비로 해서 일반 전세 월세자까지 돈을 낼 수 있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법 부당 내용이니까. 그런데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 주체가 2017년에 장기수선 공사에 대한 수선비를 장기수선 공사에 써야 될 것을 수선비, 수선 유지비로 총 2억 9천만 원 정도를 집행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장기수선 수립 계획 기준에 5개 부대시설 및 5개 공리시설, 보도블럭을 써야 되도록 규약에, 장기수선 수립 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 공사비, 자전거 도로, 보도블럭 공사비를 180만 원 정도 썼어요. 2017년에. 여기도 5개 부대시설 및 5개 복리시설 보도블럭인데 또 17년 3월 31일 또 19,000원. 나머지 것도 했겠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그 공사 후 남은 부분에 수리를 했겠죠. 5개 부대시설 및 5개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시설도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 보충 공사비에 또 썼어요. 이게 다 2017년에. 이게 다 5개 어린이 그거 관련해서 또 쓴 거죠. 모레 11월 30. 또 모레 11월 30.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시행령 부정행위 금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는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가 과속방지턱 공사비 2017년 쓴 거라든가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관리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거는 어때요? 정해져 있는 규정을 용도 외로 썼으니까 이거는 위법이란 얘기예요. 규약은 아파트의 법령 같은 거라서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사용료, 수도료 잉여금 용도의 목적 사용, 관리 규정 볼게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는 사용료가 뭔데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이런 거 있잖아요. 쓴 만큼 내서 받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에서 대납을 하고 입주민한테 개개인별로 수령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하고 사용료, 즉 사용료 계정에 대한 계정들은 모두 고지서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금액만큼 입주자한테 받아요. 관리비로.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법 부당 내용은 여기서 보면 사용료가 이 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아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지서에 딱 맞춰서 부과를 하고 그거를 거더라. 그 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남겨놓던가 아니면 부족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밑에 거 문구를 보시면 관리 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 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이걸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고지서 금액을 맞춰놔야지 잉여금 남겨놓으면 안 된다. 수도 충당금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 아파트들이 고지서와 XPRP의 그 수도 부과하는 모듈과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수도 사업소는 수도 배관을 통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가는 자기네 계량기를 보고 검침하게 하고 아파트는 각 세대로 들어가는 계량기를 검침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저수도에 남아있는 거라든가 공용 수도료 부분은 각 세대별로 분파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부과되거나 덜 부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쩔 땐 더 많이 부과되고 어쩔 땐 덜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유 금액을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긴 하지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는 대로 부과를 해야 돼요. 관리 주체는 2016년 발생한 수도 잉여금 230만 원 정도는 돈이 남아 있어요. 고지서보다 많이 받아놨다는 거죠. 2017년 1월 31일에 2016년 결산 수도 잉여금 건으로 결산 및 회계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남겨놨으면 미처분으로 다시 이입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결산해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관리비 차감해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잡수익으로 처분한 후 사용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31일 날 결산 수도 잉여금을 그냥 잡수익으로 처분한 거예요. 잡수익 처분한 거는 뭐냐? 그러면 얘는 잡수익 처분해갖고 얘를 어디로 잉여금을 남겨놨는지 그걸 안 했어요. 문제는 2017년 1월 30일이니까 2016년에 대한 결산을 2017년 1월에 얘가 잡수익 처분하면 얘는 2018년 1월에 처분이 되겠죠.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핏 보면 얘는 말이 되죠. 돈 돌려받아서 잡수익 처분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니까 이익여분 처분해서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결정적 잡수익 처리한 것도 문제긴 했지만 관리비를 차감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이익여분 처분하되 대신 2016년 거 이익여분 처분할 때 같이 넣었어야지. 얘를 어떻게 해요? 2017년 1월 31일 날 잡수익 처분하면 그 다음에 처분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1항에 따른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용료는 수도, 전기, 난방비 이런 거죠.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를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소는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23조 때문에. 65조에는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의 산정 방법,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 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 방법 등을 관리비의 고지서 배부 시 표기를 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이걸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이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충당금 설정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자봇은 다음에 할까요? 얘는 하자는 또 얘기할 게 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올리고 제가 여러분들 좀 많이 흥분했죠? 그리고 그 목카페 저 유튜브 이름을 언급해 주시는 건 되게 감사한데 그게 좀 위험해요. 여러분 글이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그 무엇인가 갖고 있었던 거를 뺏긴다는 흐름이 생기면 작용, 반작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를 하고 그래도 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굳이 따로 움직이는데 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안 듣는 선에서 하시는 건 뭐 상관없어요. 대통령도 또는 임금님도 본인이 없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하는데 전 그거는 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다던가 그죠? 하다못해 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다신다는 거는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은 여러분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약간 좀 불편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악의적으로 댓글 쓰시는 분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한테 뭐라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그 좀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 뭐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뭐 쪽지 보내는 것까지 그분들이 건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뭐 그런 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공개적으로 제 유튜브 이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쪽에서 공격을 당하는 그게 빌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이 그
본인들의 뭔가 그 기득권 같은 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의 그 확장성을 가지고 이미 구축해 놓은 본인들의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굳이 그냥 서로 건들지 말고 합시다. 각자 따로. 저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튼 이정수님 되게 늦게 오셨네요. 생방 끝났습니다. 이제 10시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다 오셔도 돼요. 멤버십 하셨던 분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그 멤버십 안 하신 분들도 오셔도 돼요. 왜냐면 뭘 하냐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2달 과정에 생초보 공동주택 입문 초보 그 유료 강좌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를 PPT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뭐 요구사항이라던가 대부분 설문조사를 너무 좋게 해주셔서 제 얼굴에 금칠하는 거지만 솔직히 금칠 받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그 영상은 9시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그 성남시 공동주택 감사 지적 사례는 계속 합니다. 다음에는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하고요.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이거 왜 말고도 제가 또 다른 할 말이 있어서 그거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 소송 관련해서. 왜냐면 저희 아파트가 하자 소송에서 그 하자 보증금 받아 후에 그 공사란 것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솔직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하자 소송 자체가 아파트는 입주하고 나면 8년차 9년차에 대부분 하자 소송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업차한테 계속 AS를 받는 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하자 소송에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세대별로 나누면. 그냥 화딱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공사업자도 니네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100% 하지 않아요. 그냥 법정에 가면 막 깎아요. 깎느니 계속 걔네한테 의무를 지게 하고 와서 고쳐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쪽에서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자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병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니네들 와서 고쳐라 라는 게 더 얘기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걔네가 썼던 거 자재라도 맞춰서라도 갖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전 그게 하자 소송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내일 오실 수 있는 분은 내일 들어오세요. 9시에. 알았죠?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